신입사원으로 출근했던 첫날, 저는 제 존재가 회사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군대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처럼 말이죠. 솔직히 저에겐 직장인으로서의 첫날과 군인으로서의 첫날이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사는 항상 인재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신입사원 귀한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옥 같은 22년간의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해서 숨만 쉬고 있어도 힘든 신입사원 시절에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칭찬이 아니라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떤 성과를 낼지 아무도 모르고요. 저 자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면 모든 직원들이 정신없이 바빴지만 할 일이 없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저는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직장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고 조용히 야근과 주말 출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신입사원 시절이 가장 편했구나. 하지만 저는 절대 신입사원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몸은 편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항상 지옥이었으니까요. 저는 신입사원 시절을 이렇게 느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첫날은 어땠습니까?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그리고 옆부서 신입사원들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느꼈던 느낌을 혹시 똑같이 강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신입사원 시절에 느끼는 감정은 누구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인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숨만 쉬고 있어도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솔직히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아직은 업무도 잘 모르겠고 사람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부장님은 너무 높아 보여서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가끔은 무섭기도 합니다. 다행히 잘해보겠다는 열정과 자신감은 아직 넘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지쳐가고 회사와 사람에 대한 실망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무조건 잘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라는 사람은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배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회사는 모두 다 똑같다라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퇴직과 이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채용이나 이직, 퇴직 이후의 현실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채용은 기업의 선택 영역이고 이직이나 퇴직은 개인의 선택 영역입니다. 이것은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차이죠.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신입사원은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의 채용 방식은 신입 공채가 점점 축소되고 경력직 채용이 확대되는 중이죠.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기존 공채 방식을 포기하고 있으니까요. 신입 공채를 지원하는 취준생이나 저는 갈 곳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퇴직을 선택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취준생 시절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직은 저와 같은 신입사원이 아닌 커리어와 직무 경험을 가진 직장인에게는 이직의 기회가 계속 확대되는 중입니다. 이미 세상은 능력과 기회만 있다면 이직이 당연한 시대니까요. 지금은 어느 직장인도 한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뼈를 묻고 있는 선배들도 분명히 신입 때는 저와 생각이 같았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지금은 뼈를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직은 신입사원이 지원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경력직 이직 시장은 최소 3년 이상의 커리어와 직무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불행하게도 저는 아직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또다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야 합니다. 솔직히 그게 더 싫고요. 그렇다면 1년도 안 된 저 같은 신입사원은 경력직으로 이직이 가능할까요? 또한 지금은 대퇴사의 시대이며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퇴사를 과감히 선택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저와 같은 신입사원이나 직장 선배들도 모두 다 퇴직을 준비하는 중이죠. 솔직히 기회가 없을 뿐 마음은 이미 퇴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1년차 미만 퇴사율이 48%가 넘고 군인이나 공무원의 퇴사율도 계속 증가하는 중이죠. 당연히 퇴직 후 재취업 경쟁도 엄청납니다. 회사는 조기 퇴사자가 많아서 인재 경영의 비상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이 비상입니다. 일단 저부터 살아야 하니까요. 결국 신입사원인 저의 현실은 누구나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거나 경력직으로 대체되는 중이고 취업 경쟁도 심화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퇴직은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재취업 경쟁은 자신이 없습니다. 최근에 친한 직장 선배에게 저의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는 저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도 해줬지만 비수같이 느껴지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기회는 역량이나 스펙, 커리어가 탁월한 인재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게 집중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와 같은 평범한 인재는 기회가 계속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인재와 기회의 양극화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으며 소득이나 자본,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중이다. 당연히 신입사원의 채용, 이직, 퇴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앞으로 양극화의 방향은 모든 기회는 공평이 아닌 자본이나 역량 등 공정의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에겐 공정의 기준에 따른 기회의 차이를 수용해야 하고 거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편하고 슬픈 현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배의 말을 들었을 때 퇴사보다는 지금의 회사가 점점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옥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오늘도 걱정과 불안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의 멘토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만 유난히 성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어처구니 없는 용기가 많은 걸까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취업 경쟁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대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도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가 늘어나는 중일까요? 혹시 연봉이 적은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닐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직이나 스타트업 등 창업의 기회가 많아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과거보다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의 기회가 많아져서일 수도 있고요. 유튜브나 카페 사업, 배달 시장 등이 대표적이죠. 이제는 굳이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수준의 돈은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안타깝게도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나이 먹은 전문가나 교수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많아도 신입사원들의 정말 솔직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죠. 물어보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잦은 이직을 통해 제대로 된 커리어는 쌓기 힘들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다 보면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죠. 가끔은 스스로 캥거루족이 되었다가 세상과 단절이 되는 히키코모리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사회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안타깝게도 상황은 점점 악순환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은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거나 평생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젊은 신입사원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현명하고 실행력이 있으니까요.
선배들처럼 어리석게 회사에 기대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회사라도 더 좋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콜럼버스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그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전 어느 신입사원 조기 퇴사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조기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직무 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타회사 합격을 하거나 대인관계 및 조직 부적응, 연봉이나 복지 불만 등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죠. 분명 퇴사에는 이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무엇이 먼저일 것도 없죠. 그냥 회사가 싫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조기 퇴사의 이유는 불만족스러운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것과 현실의 괴리죠. 직무적성 등 그 모든 이유들은 그 다음이고요. 연봉이 그 어디와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면 그들은 충분히 참고 다닐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회사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실제로 계속 다니고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를 즐기기도 하죠.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신입사원 조기 퇴사 이유 중에 과연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에게 직무 적성이 안 맞는다는 말은 그냥 일이 싫거나 회사가 싫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저만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중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그 이전 세대나 30년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조기 퇴사를 선택하는 숫자만 많아졌을 뿐 회사 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나 비슷하니까요. 그렇다면 신입사원 조기 퇴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우선 지금 나의 자리는 누군가가 그토록 원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의 자리가 고통스럽기만 할 뿐 소중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스펙과 능력 있는 사람이 취업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에 신중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기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역량과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죠. 내가 더 좋은 회사를 못 간 건지 아니면 지금의 회사가 내 역량에서 최고로 좋은 자리인 건지 말이죠.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SNS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평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대기업의 취업자 수는 20%가 되지 않는데 마치 50% 이상처럼 느껴지고요. 대기업을 다니는 것이 누구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되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특히 친구들과 회사나 연봉을 비교하면 할수록 내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의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지도 않죠.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물론 회사 적응도 힘들고 업무도 힘들고 사람 관계는 더 힘들죠.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알바가 가장 편하기도 합니다. 알바라도 중소기업만큼 벌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를 통해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을 벌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회사의 워라밸이나 연봉, 의사결정이나 일하는 방식, 즉 조직 문화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죠. 직원들의 인식과 조직 문화가 너무 다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하고 마음속으로 엄청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죠. 물론 과거에 안 좋은 모습인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있기도 하고요. 엊그제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격주 6일을 근무해야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죠. 어느 회사는 주 4일 근무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회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맞는 자신의 비전이나 목표도 없죠. 오히려 나의 평가 목표는 강제로 주어지고 성과는 평가만 될 뿐이고요. 나의 목표나 성과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고 평가가 나쁠 때는 승진을 누락하거나 억울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간절히 바라는 연봉이나 경제력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애사심이나 로열티는 찾아보기 힘들죠. 어쩌면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거고요.
결국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회사를 벗어나 더 좋은 회사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되죠.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되고요. 더 슬픈 것은 승진한 선배나 리더, 팀장이나 임원들을 봐도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과 똑같죠. 어쩔 땐 나보다 훨씬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승진하기도 싫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회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정답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서 의대를 가거나 공기업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되고요. 혹시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 중에 선택을 합니다. 30살이 넘어서 의대를 입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중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점점 빨라지듯이 오히려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선배나 기성세대는 회사를 생각하면 조기 퇴사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입사원들에게는 지금 개개인의 선택이 훨씬 중요하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지금의 회사 문제는 솔직히 내 문제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조기 퇴사를 과감히 선택하고 이직을 하거나 더 좋은 기회를 노린다는 자체가 확실한 역량이 있거나 실행력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없으면 이직의 기회도 없으니까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성급하고 조급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신입사원들이 그만큼 힘들고 급하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선배라면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미 경제력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고 평균에 대한 인식과 눈높이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달성하려는 발버둥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영끌 주식, 영끌 부동산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지도 모르죠. 어처구니 없는 한탕주의가 아니라 그만큼 경제력에 대해 불안하고 간절한 세대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세대죠. 안타깝고 불행해 보이는 수많은 신입사원들이 있죠. 그들의 모습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조금 더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신입사원에게 좋은 마음으로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인의 멘토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